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매운맛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배송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또 배송맨님을 뵙습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고, 네. 제가 비방이라는 걸 배워버리고 말았어요. 배웠다고요? 네. 이런 거는 제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일을 조금 제가 계속 시들무 참여라던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또한 제 지금 체질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버린 이상, 네. 아무래도 알고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공부도 하고 배우고 했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 전에 미리 차에다가 비방을 좀 쳐놓으려고 하다가 귀종님들 화력을 보고 순간 멈칫해가지고 제가 어차피 제 그 테마 댄스라는 게 있는데 그 댄스 네. 기운으로 이미 그 차는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덕분에 비방이 한 3겹 정도는 더 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못 뚫죠. 웬만해서는. 못 그리고는- 뚫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바로 네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요! (2000년도의) 여름이었어요. 25살의 돌비라는 친구는 예. 군 문제가 해결이 된 후 본인은 20살 이후로는 바캉스라는 바캉스, 즉 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진심으로 휴가가 그렇게 가고 싶더래요. 어디든 바다든 강이든 정말 떠나고 싶었는데 본인 입장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최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래요. 일을 하면서도 휴가 가고 싶다, 어디론 떠나고 싶다,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강씨에게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돌비가 강씨 어쩐 일이야 이러고 전화 받았는데 돌비 일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일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어디론 떠나고 싶다, 절실하게 휴가 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강씨가 하는 말이, 야, 나 안 그래도 지금 너랑 오늘 좀 저녁에 만나갖고 휴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너 몇 시에 끝나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런 6시에 끝나는데 어디서 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씨가, 야, 네 집 근처에 땡땡치킨집이라고 있잖아, 7시까지 거기서 보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기쁜 마음으로 6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그 땡땡치킨집에 가서 강씨라는 친구를 만났대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야, 그나저나 이번 휴가 우리 어디로 가냐, 진짜 어디로 떠나고 싶은데 글쎄 어디로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다, 강, 산 막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계곡으로 가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계곡 좋지, 계곡물에 발 담그고 소주 한 잔 먹으면 그게 진짜 천상 아니냐, 계곡 가자, 계곡. 근데 계곡도 우리나라 계곡 엄청 많은데 어디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이 서로 막 이러다가 나온 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너무 먼데 갈 필요 없이 가평에 용추계곡 있잖아,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은 나 어차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토요일 날 바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씨는, 야, 그러지 말고 너 어차피 6시에 끝나면 당은 미리 우리가 목요일날 일 끝나고 봐놓고 너 금요일날 6시에 끝나면 바로 거기서 출발하면 되잖아, 옷만 갈아입고 바로 출발하면 되잖아, 그렇게 가평 가면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바로 거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2박 3일 시원하게 놀고 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오케이 좋아. 야, 근데 우리 둘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일단은 내가 며칠 남았으니까, 오늘 월요일이고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내가 상황 보면서 인원 한번 조율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자리를 타했고, 똘비는 다음날 일이 손에 안 잡히더래요, 휴가 때문에. 와, 내가 드디어 휴가를 가는구나, 20살 때 가보고 5년 만에,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요일이 되어서 장을 보게 되고, 금요일날 일이 끝나자마자 똘비는 잽싸게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마침 집 앞에 도착해 있는 이 강씨라는 친구의 차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강씨, 야, 우리 이제 출발하는 거야? 보조석에 타면 딱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머리가 쏙 나오더니,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깜짝 놀라고, 깜짝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더라, 이렇게 하는데 강씨가, 야, 똘비야, 너 기억 안 나냐? 야, 수연이잖아, 수연이. 우리 같은 고등학교도 나왔고. 야, 몇 년을 했다고 기억을 못하냐? 그러니까 똘비가, 기억났다, 맞다. 우리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그랬지. 100% 기억은 안 났지만
그나마 어렴풋 기억나는 것도 있긴 했었고, 또 당장 놀러 가야 되는데 괜히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괜히 기분 좀 그래지니까 제가 오랜만이다 아빠 너무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음악도 신나게 틀면서 진짜 죽어라 하고 달려갖고 가평 용추계곡에 도착을 했대요. 마침 이 수연이라는 친구가 그 용추계곡 중간쯤에 민박집을 이렇게 예약을 해놨다 해가지고 그 민박집을 들어가서 주차를 해놓고 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먼저 그 민박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계곡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쪽길이 있고요. 그 쪽길을 들어가게 되면 바리게이트를 지나 방이 한 대략 4개쯤 되는 민박집이 있고, 그 집 맞은편에 대략 4-5개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놀 수 있는 평상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평상을 지나서 철 계단을 타고 통통통 내려가다 보면 애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천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짐을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또 강 씨가 그 평상 쪽을 보더니 야 잠깐만 스탑 이러더래요. 왜 짐부터 꺼내야지 얘기했더니 야 짐 꺼내지 말고 야 일단 고기랑 술만 빨리 꺼내 빨리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야 짐 세팅하고 그러고 술을 먹던 거야지 그런 게 어딨냐고 했더니 야 똘비야 너 저기 아리따운 나낙네들 3분 안 보이냐, 짐 내일 푸든가 하고 일단은 야 술이랑 고기부터 빨리 저기 여성분들 옆 테이블에다 빨리 해갖고 졸지에 풀라는 짐은 안 풀고 고기랑 술만 열심히 날라갔고 여성분들 테이블 바로 뒤 테이블에다가 고기랑 술을 열심히 세팅을 한 거예요. 뒤늦게 예약 마무리했던 수연이랑 친구도 와서 부랴부랴 셋이서 고기에다 술을 세팅하고 술을 먹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게 아무리 온 지 얼마 안 된 시간이기도 했고 오자마자 여성분이 있다고 대뜸 가갖고 저희랑 같이 한잔 하실래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고기랑 술을 세팅해놓고 남자 셋이서 분위기를 보면서 술을 먹다가 셋이서 딱딱 모의를 한 거예요. 야 셋이서 게임해가지고 진 사람이 게임에서 졌다고 해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기 해갖고 합석할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어 오기 오케이? 이러니까 전부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콜콜하죠. 근데 그 게임에 이 수연이라는 친구가 걸린 거예요. 수연이는 일단 게임에서 진 거 룰을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여성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샤바샤바를 했답니다. 뒤에 삼겹살도 있고 목살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워낙에 고기라던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딱 봤는데 나빠하지는 않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쉽게 6명은 합석을 하게 됐고 합석을 해서 재미있게 술을 먹기를 시작했답니다. 아무래도 젊은 20대 남녀 6명이서 술을 먹다 보니까 금세 분위기는 확 달아올랐고요. 야 우리 이렇게 술만 먹지 말고 우리 게임도 하면서 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답니다. 보통 그때 당시가 2000년도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누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후라이팬도 튕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흔해 빠진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수연이라는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흔해 빠진 게임은 그만하고 지금부터 게임을 해가지고 지는 사람은 벌칙으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뿌리는데 내려가갖고 완전 다이빙 입술을 하는 걸로 하고 여성분들은 딱 무릎까지만 담그고 오기 어때? 콜?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어차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름이다 보니까 뭐 무릎까지 발 담그는 일도 아니겠고 뭐 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들 뭐 채신머리는 저기 그 강가에다가 집어 던지고 온 지 오래니까 좋아 알았어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첫 번째 게임에서 이 강씨라는 친구와 여성분 한 분이 게임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내려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철계단을 따라가지고 내려가고 그 계곡물에다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발을 담그고 강씨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 대충 이렇게 꺼내놓고 야 나 잘 봐라 들어간다 하고 다이빙해갖고 풍덩 들어갔대요. 들어가갖고 나오면서 되게 시원하다. 야 엄청 시원해 여기. 야 진짜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강씨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고 야 왜 그래? 너 발가락이 어쩌냐?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씨가 나오면서 물렸나? 야 나 발목 문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물 게 어딨어? 야 공과에 뭐 연어라도 있겠냐? 일단 올라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성분이랑 강씨랑 같이 올라왔었는데 이 똘비가 유심히 쳐다보는데 강씨의 오른쪽 발목이 마치 손으로 이렇게 꽉 움켜진 것 마냥 이렇게 손자국이 발목에 딱 이렇게 형상이 돼 있더래요. 그래갖고 야 이거 누가 손으로 잡은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괜히 그런 얘기 나오면 여성분들 싫어라 하잖아요. 무서운 얘기 나오고 하면은.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나무까지 떠내려가던가 아니 뭐 돌 같은 데 쪘나 보지. 야 사람이 어딨냐 자식아 막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넘겨버리고 또 다시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똘비가 혼자 단독으로 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혼자 걸렸네. 야 알았어 형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연이라는 친구가 야 똘비야 너 내려가는 김에 이거 소주랑 수박 좀 물에다 담가놓고 와 여기 얘기할래. 혼자 줬다고 아까 시키지 나 혼자 줬다고 나한테 시키냐 이렇게 툴툴대면서 이렇게 소주를 담은 양동이와 수박을 들고 철계단을 따라서 내려갔답니다. 이 돌로 잘 소주랑 수박이 안 떠내려가게끔 이렇게 가두리를 쳐놓고 거기다 소주 바구니와 수박을 넣어놓고 이제 본인은 야 나 들어간다 이러고 그 계곡물에다가 다이빙을 했대요. 물이 엄청 차갑더래요 진짜 여름인데도. 야 너네도 한번 들어가야겠다 엄청 시원하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다 갑자기 똘비가 하고 이러고 비명이 딱 질러지더래요. 그러면서 왼발 발목 있는 부분이 욱신욱신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강씨가 왜? 그러니까 야 잠깐만 나 올라가서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야 나도 뭐 왼발에 뭐 걸렸는데 그러니까 강씨가 야 봐봐 이러는데 마치 데칼코마니를 한 것 마냥 강씨는 오른발 똘비는 왼발에 마치 진짜 누가 움켜잡은 것 같은 똑같은 이 손으로 움켜잡은 자국이 딱 있더래요. 그래갖고 뭐냐 이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일단은 자꾸 그러다 보면 또 여성분들이랑 괜히 다리가 파해지면 또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야 우리 뭐 고기도 먹을 만큼 먹었고 안주 있는 거 쌓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마저 먹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여성분들은 뭐 선뜻 본인 방에서 먹자고 왜냐면은 지금 똘비가 예약한 방 같은 경우에는 짐도 세팅도 안 해놨고 그냥 벌판 불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성분들 방에 들어가서 술이랑 이런 것도 세팅을 해놓고 또 술을 신나게 먹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젊디 젊은 6명의 20대 청년들이 술을 먹다 보니까 소주들이 금방 동나게 되고 야 소주 다 떨어졌네? 여기 슈퍼도 한참 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연이가 웃으면서 야 니네 아까 게임하고 져갖고 계곡물에다 소주 담궈놨잖아. 그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맞네 그거 가져오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똘비가 나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쩔리더래요. 왜냐면 아까 내려갔을 때 그 발목 자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강씨야 같이 나가자. 담배도 하나 필 겸 같이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강씨랑 똘비는 둘이 내려가서 야 담배 하나 피면서 같이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담배를 둘이서 서로 물고 라이터 하나를 불을 붙이려고 둘이서 담배 모아놓고 라이터를 착 켜는데 그 라이터가 종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싯돌 튕기는 라이터도 있고 터보 라이터도 있는데 그때 똘비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가 그 똑딱똑딱 라이터 있죠? 누르면 딱 하면서 불이 켜지는 그 라이터였어요. 그렇게 둘이서 담배를 모아놓고 딱딱딱 하면서 불이 켜지는데 순간 요 똘비와 강씨가 분명 그 여성분들 문 앞에서 한 3-4 발걸음 떨어진 곳에서 담뱃불을 붙였던 건데 요 두 친구들이 갑자기 민박집 띠띠래 있더래요. 불을 붙이고 나서 둘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강씨나 똘비나 뭘 할 거 없이 야 뭐야. 본인들이 순간 우리가 술을 먹어갖고 여기까지 내려왔나? 이렇게 크게 생각은 뭐 그것도 없고 일단 야 됐고 본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뒤에 있을 일을 너무 크게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순간 상황은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똘비는 이상하게 방금 그 느낌에서 기시감이 느껴지더래요. 어디서 겪어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러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소주를 가지러 가야 되니까 강씨랑 둘이서 그 철계단을 따라서 내려간 거예요. 철계단을 따라서 내려간 다음에 소주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올라오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순간 또 그 왼쪽 발목이 욱신거리더랍니다. 강씨가 왜? 나 여기 아까 여기 자국 생긴데 욱신거린다고. 야 너도 그랬냐? 나도 방금 올라가려는데 오른쪽 발목 욱신거렸다고. 야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야 뭔 일 나봐야 우리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으면 쩔리겠지만 남녀 6명이 있는데 웬일 있겠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소주를 내려다 놓고 다시 여성분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가 이번에는 안주가 동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야 안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연이가 옆에서 웃으면서 야 니네 아까 소주 내려다 놓을 때 수박도 갖다 놨었잖아. 니네 왜 그러냐? 올 때 같이 갖고 오지 그렇게 따로따로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러네. 왜 그걸 우리가 못 봤지? 그러다가 똘비가 내려가려다가 그래도 혼자는 못 가겠더래요. 야 강씨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같이 둘이서 내려갔죠. 내려가갖고 나소리 쩔리기도 하고 하니까 후딱 가갖고 수박 막 다지고 오자 이렇게 얘기하고 담배도 안 피고 바로 내려가갖고 딱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자갈로 바리게이트 쳐놨던 데에서 계곡물 쪽으로 한 4-5 발걸음 정도 더 간 위치 쪽에 수박이 옮겨져 있더래요.
그래갖고 뭐요? 야 수박이 떠내려갔나 보다. 야 기다려봐 내가 저 수박 가져올라니까 강씨야 잠깐만 있어? 이러고 똘비가 본인이 직접 물 안으로 들어가갖고 양손으로 수박을 뚝 두는데 예. 수박을 들으려고 수박을 딱 잡는데도 이상한 기시감이 또 다시 느껴지더랍니다. 오호. 수박을 들어다 말고 왜 이러냐? 내가 언제 이걸 해봤나? 아닌데? 이러고 강씨가 뒤에서 야 뭐해? 이러길래 아니야 이러고 수박을 딱 들라는데 수박이 안 들리더래요. 강씨가 야 뭐해? 뭐 수박 가지고 뭐 술 취했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똘비도 순간 자존심도 상했고 이 수박이 왜 이렇게 무겁냐? 이러면서 자세를 고쳐 잡고 왜 다리 쫙 벌려갖고 이제 뭐 무거운 거 들듯이 양손으로 수박을 딱 움켜쥔다는 느낌으로 딱 잡고 으아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렸대요. 분명 수박인 줄 알고 끌어올렸는데 본인이 사람 머리를 들고 끌어올리고 있고 그 사람 머리에 딸려서 마치 시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끌려 올라오더래요. 본인이 딱 들다 놓고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인 것 같은 것을 내팽개치면서 소리 지르면 뒤로 낮아빠지는데 순간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번에는 강씨와 똘비가 차 안에 타 있더래요. 이러면서 끌어 놀란 거예요. 강씨 입장에서는 똘비가 물 안에 들어가갖고 수박을 들고 올리는데 수박이 아니고 무슨 시커먼 걸 들린 것 같아서 본인도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던 거였고 똘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박인 줄 알고 들었는데 수박이 아니었고 사람 가까운 무언가를 내가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던 건데 본인들은 차에 이렇게 둘이서 나란히 앉아있는 거예요. 대략 위치를 보니까 계곡 초이인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둘이 깜짝 놀라고 소리를 빡 질렀더니 야 뭐야 이거 야 내려봐 둘이서 딱 이렇게 내려봤는데 그 계곡 초입으로 올라오면서 봤던 그런 풍경이더래요. 야 이거 뭐냐고 야 일단 차에 타봐 타고 급한 대로 자기네가 확실히 여기 어딘지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시동을 켜고 내비를 켜고 아까 그 수연이가 찍어줬던 내비 그 주소 위치를 찍어봤는데 대략 지금 여기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자기네가 오르막길만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위치에 있는 거기에 그 민박집이 있더래요. 야 이거 뭐냐고 야 우리 진짜 귀신에 홀린 거 아니냐고 와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강씨와 똘비의 처한 상황은 무슨 상황이 됐건 일단 수연이란 친구는 민박집에 여성분들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야 우리 일단 지금 도망가는 게 맞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야 우리 수연이는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친구를 당연히 버리고 갈 수 없는 거니까 차를 끌고 가서 다시 그 내비에 찍혀진 대로 그 민박집을 향해서 갔대요. 내비 찍어진 대로 이렇게 보면서 도착할 때쯤 돼갖고 쫓길로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민박집 입구에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내려와 있더래요. 그래갖고 바리케이트가 왜 내려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거 그 주인 아저씨가 시간 오래돼갖고 더 들어올 사람 없는 줄 알고 문 닫아놨나 보지. 일단 열어 들어가게 이렇게 얘기하고 바리케이트를 열고 둘은 이제 차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차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차 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그 민박집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환경이 뭐가 되게 을씨년스럽더래요. 왜냐면 방금 전에 똘비 일행들이 막 도착했을 때는 되게 분위기도 활기예하고 되게 페인트도 새 거고 막 그랬는데 지금 차를 타고 와본 풍경은 완전 해가 질 대로 해가 졌고요. 오른쪽에 있는 평상 같은 경우에는 위에 천막 같은 게 씌워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아예 날아가서 형체도 없고 평상 같은 경우 테이블들은 다 뭐 썩어 문드러지고 막 난리가 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여기 맞냐? 여기 아닌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잠깐만 일단 차로 가자 해갖고 둘이서 차에 다시 탔대요. 그러면서 시동을 켜고 후진을 하고 슬슬 나왔대요. 여기 아닌가 보지 이러고 쫓기를 따라서 다시 후진을 해서 나온 다음에 다시 그 내비에다 주소를 쳐봤대요. 보통 주소를 치면 몇 킬로 남았다 하고 지도 맵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데 본인이 방금 들어왔다 나온 곳이 맞더랍니다. 야 저기 왜 저렇게 돼 있냐? 야 나 모르겠고 야 일단 빨리 가서 수연이나 하나 데리고 오자. 야 못 있겠다 여기. 이러고 일단은 둘이서 차는 그 계곡 초입 거기다 놔둬놓고 강씨랑 똘비는 핸드폰 라이트에 의지를 한 채 그 민박집 있는 라인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아까 여성분 있던 데가 어디였더라 막 이러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일단 잡힌 대로 첫 번째 방문부터 열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 방문 아무것도 없고 세 번째 방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갔을 때 여성분들 방이 세 번째 방문이었는데 왜 아무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무심결에 네 번째 방문을 열었는데 그 방 안에 캄캄한 방 안에 수연이가 혼자 덩그러니 벽을 보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똘비가 야 수연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똘비 쪽을 한번 쓱 쳐다보는 것 같더니 다시 벽 쪽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야 수연아 뭐해 나와
이러는데 다시 한번 똘비를 이렇게 쓱 쳐다보더니 다시 개무시하고 벽면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야, 강씨야, 잠깐만 일로 와봐봐. 어? 이러면서 딱 뛰어가 보는데 수연이가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야, 뭐해? 빨리 데리고 나와야지 이러면서 둘이 가갖고 어기저기 데리고 나왔대요. 야, 수연아 괜찮냐? 야, 빨리 집에 가자. 잘못된 것 같다.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연이가 계속 성명만 응시하고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더래요. 야, 너 술 안 깼나 보다.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 빨리 가야 돼. 뭘 홀렸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수연이라는 친구가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똘비를 쳐다보더니 똘비야, 너 나 왜 버리고 갔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야야 설명 시간 없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왜 버리고 갔냐고. 아, 야 수연아 오해야. 우리가 아까 내려갔다가 수박을 꺼내려 하는데 막 얘기하는데 아니 왜 버리고 갔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강씨랑 똘비가 야 내가 진짜 너 데리고 나가서 석고대질 할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만 벗어나자 제발 부탁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지부동이더래요. 그냥 막 광기 어린 눈빛으로 똘비를 노려보고만 있더래요. 그래갖고 야 진짜 수연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강씨가 옆에서 똘비 어깨를 탁탁탁탁탁 치더래요. 탁탁탁탁 치길래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으로 막 나가자는 신용을 하더래요. 이렇게. 예. 그래갖고 뭘 나가 임마 수연이 데리고 가야지 하니까 야, 일단 나가 하면서 똘비 옷 오름을 잡더니 바깥쪽으로 끌고 나가더랍니다. 야 뭐하냐고 야 수연이 데리고 나가야지 하니까 아니 닥치고 좀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차 보조선 물려서 똘비를 막 구겨놓고 본인이 운전석에 타더니 시동을 걸더래요. 똘비가 야 뭐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나가서 얘기해줄게 제발 좀 이러더니 시동을 켜고 후진 푸앙 하더니 진짜 거의 풀 악셀을 밟듯이 그 계곡 길을 따라서 밑으로 쫙 내려가더랍니다. 와. 야 사고 난다고 뭐해. 야 사고 난다고 막 얘기하는데 좀 닥쳐보라고 좀 이따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막 이번엔 진짜 강씨가 광기에 어린 듯이 막 그런 운전을 하면서 계곡 밑을 미친 듯이 내려가더래요. 불과 수분도 안 돼서 계곡 끄트머리에 도착을 하고 와 도착을 하니까 이제 본인도 차 우측 틀어서 도로가에 이렇게 차를 내니까 야 잠깐만 야 수연이 안 데리고 가냐고 하니까 야 그냥 가자 이대로 가야 된다고. 야 수연이가 뭐 몰라 빨리 집에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야 강씨야 너 왜 그래 하니까 야 수연이가 어딨냐고 처음부터 잘못됐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막 운전을 딱 하더래요. 그러니까 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수연이가 어딨냐니 하니까 야 생각을 해봐 야 처음부터 잘못됐어 야 수연이가 아니잖아 현수잖아 현수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도 그 전까지는 아이 강씨가 뭔 소리를 하나 이러는데 순간 현수라는 이름은 들으니까 본인 머릿속에서 뭔가 새록새록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지난 기억이 나는 게 분명히 이 현수라는 친구는 그 셋이 고등학교 친구가 맞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허구한 날 같이 놀러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20살에 물놀이를 갔었는데 20살이 됐다 보니까 술도 사들고 이렇게 계곡을 갔었는데 요 계곡에서 술을 먹고 물놀이를 하다가 현수라는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게 된 거예요. 요게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요 강씨 같은 경우는 운전을 진짜 브레이크가 없더래요. 미친 듯이 막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똘비 입장에서 강씨도 엄청 걱정되는 거예요. 야 괜찮냐고 아니 모르겠고 일단 야 우리 동네까지 가자. 나 진짜 못 멈춰 야 가자. 야 쉬마려워도 그냥 싸고 가고 일단은 제발 여기 벗어나갖고 집까지만 가자고 그렇게 해갖고 어영부영 어떻게 해갖고 집 근처로 갔고 서로 무섭다 보니까 헤어질 새도 없이 야 이거 우리 뭐 부당집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뭐 1시 2시 막 이렇게 넘었는데 열려있는 당집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야 됐고 우리 일단은 PC방에서 밤샜다가 날 밝는 대로 가까운 당집 있으면 가는 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서 이제 PC방에 가갖고 뭐 당집 주소 같은 것도 검색도 할 겸 게임하면서 잠도 깰 겸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얼추 보니까 5시가 좀 넘었더래요. 야 가자 PC방에서 나와가지고 둘이서 차에 탔대요. 야, 내가 주소 몇 개 받아놓은 데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거든. 일로 가자. 일로 해서 내비를 찍고 그 당집을 간다고 이렇게 출발을 하고 똘비도 한편으로는 가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정감에 눈을 잠깐 감았대요. 감았다 떴는데 아까 본인들이 있었던 그 계곡 초입이더랍니다. 아니 불과 그 당집을 간다고 내비를 찍어놓고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 계곡 초입에 똘비랑 같이 차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똘비가 또 우와 경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운전석 쪽을 딱 바라봤는데 강씨가
눈은 떠 있는데 분명만 응시하고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더래요. 야, 강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씨가 멍 때리고 있다가 응시를 타더래요. 야, 여기 어디야? 야, 여기 어디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로 막 진짜 눈물 흐르면서 그러고 있는데, 아유, 까불지 말고들 나와. 뒤에서 무슨 여성분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안 그래도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젊은 여성분 소리가 들리니까 더 놀란 거예요. 우악! 이러고. 아유, 진짜 고추 달린 것들이 나와! 뭐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뭐야? 이러고 있는데 운전석 창문을 쓱 열어봤는데 20대 한 초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 무섭게 쏘아보고 있더래요. 거기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차 타고 그럼 올라가든가 왔다 갔다 하든가 풀려서 죽든가 마음대로 하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어도 잡아야겠다래요. 잽싸게 아니에요 하면서 차에서 내려갔고 그 여성분을 붙들었대요. 살려주시라고 제발 살려주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성분이 내렸던 차 같은데 보조석에서 한 60대 70대쯤 돼 보이시는 할아버지께서 내리시더래요. 근데 똘비가 이 할아버지를 보는데 또 묘한 기시감이 느껴지더래요.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젊은 부업을 하시는 분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매선으로 쏘아보더니 본인의 차로 추정되는 차 트렁크에서 깃발 같은 걸 꺼내오더니 두 분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치더랍니다. 그렇게 몇 번 맞는가 싶더니 갑자기 뭔가 탁 트이더래요. 이제 좀 기억나? 똘비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래요. 이 사건이 2000년도 전에 1년 더 전으로 내려가요. 1999년도죠. 이 돌비와 강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그 현수라는 친구가 계곡에서 술 먹고 물놀이를 하다 심장마비가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본인들은 휴가를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본인 생각들 뿐이고 요 강씨와 똘비는 매년 여름 이 시점에 본인들이 아까 갔었던 그 민박집에 매년 빠짐없이 갔던 거예요. 누구랑? 이 수연이라 불렸던 영가랑. 그리고 시점은 잠깐 이 젊은 무속인 여성분 시점으로 갈게요. 1999년도 더워 죽겠는데 이상한 허여멀건한 두 놈들이 방집으로 뛰어들어오더래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는데 애들이 둘 다 반쪽은 홀려있더래요. 신발 벗고 와 이것들아! 소리를 바락 지르고 다시 이렇게 나가서 신발을 벗고 나오는 폼을 보아하니 발목에 사이좋게 오른쪽 발목에 하나 왼쪽 발목에 하나 누가 움켜진 자국이 있더래요. 아이고 앉으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을 보는데 요 젊은 무속인분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니 요 두 친구들은 지금 뭐 돌비님이나 규종님들도 예상하시겠지만 홀렸습니다. 홀렸는데 이상한 형태로 홀렸어요. 매년 여름 요 시간대쯤 그 민박집에 그 시간대에 이렇게 오라고 했던 거고 보아하니 이 수연이란 친구가 20살 때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분명 술을 먹고 물놀이를 하다가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본디 살아야 될 팔자로 갔던 게 아니라 수살기에 의해서 가버렸던 거예요. 물놀이를 하다가 그렇게 본디 가야 될 명이 아닌 수살기에 의해서 가버렸다 보니까 요 현수란 친구도 혼이 잘못돼 버렸던 거죠. 그와 동시에 이 수살기가 현수라는 혼을 타서 강씨와 똘비를 같이 엮어서 데려가라 했지만 그 순간에 데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암시를 걸어놓은 거예요. 너네 매년 여름 요 시간대쯤 올라오라고. 언제든지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으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씨, 똘비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갔다 와서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또 갔다 와서도 기억을 못하고 아까 똘비가 얘기했던 기시감이 든다고 했던 것들 제가 아까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본인들이 처음에 사고 나고 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갔을 때 다 느꼈던 거예요. 그러고 4년차 때 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인들이 진짜 이상하다 해서 도망 나와서 어찌 당집을 갔던 게 그 젊은 무속인 분들이 강이었고요. 젊은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살기 자체가 원체 일반적인 방법으로 쫓아낼 수가 없다 보니까 두고 본 거예요. 니네 이렇게 됐다 하니 너네 내년 여름에 갈 것 같으니까 그래. 니네 내년 여름에 이때쯤 돼갖고 나한테 전화해. 어차피 너네 그 시점 이후에 기억 못할 거 뻔하니까. 내가 쫓아 한번 가봐 줄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강씨와 똘비는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건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 시점 그때쯤 되니까 언제나처럼 둘은 홀려서 그 계곡을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똘비가 아무래도 무당집을 다녀와서서인지 그런 기시감들을 느끼면서 약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고 강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둘은 서둘러 나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벌어진 후에 간신히 젊은 무속인 분을 만났고, 그러고 옆에 왜 60,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현수의 아버님이세요. 시작은 아버님도 헬은 입긴 입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그 민박집이 아예 완전 황폐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민박집이 현순의 민박집이랍니다. 현순의 아버님께서 가평에서 하고 있었던 민박집이었고 20살이 되자마자 그 민박집을 갔던 거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사고가 났던 거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계곡 같은 경우는 여름철 사건 사고도 많은데 본인 아들까지 그렇게 사고가 나버리니까 일단은 일도 일이고 본인 가족 일도 가족 일이고 하다 보니까 더는 그 민박집을 운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박집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황폐해져서 뭐 어찌 보면 귀신 끓는 소굴이 돼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수살기가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천도하지 못한 현수의 영이라던가 또는 그 주변에서 물에 의해 사고를 당하신 영혼들을 묶어서 그쪽에서 잔치를 하면서 젊은 영혼들을 부르고 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 젊은 무속인 분께서는 다른 무속인 분들과 같이 고 민박집을 가서 굿을 크게 진행을 하셨다 해요. 그냥 그 젊은 무속인 분도 말씀하시길 나 혼자서 감당하기엔 짊어매야 될 영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그리고 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야기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이모님 그 당집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뭐 지금 어느 분들은 다 유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젊은 여성 무속인 분은 그때 당시에 저희 이모님이십니다. 네, 젊으셨을 적.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그리고 요 강씨라는 요 똘비 친구분도 지금 뭐 이모님께서 잘 아시는 그쪽 무업을 하시는 분 그 당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기운을 신어내고 있다고 하시고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제가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셔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죠.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시청 중에 젊은 여성 무속인이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던 건 지금 이모님께서 설탕이 삐지셨어요. 왜요? 이유 이제 차파를 해주시는 분께서 너무 그림을 잘 그려주시긴 했는데 본인 나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자꾸 자기를 노인네를 만드냐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설명을 해주실 때 나이는 대략 몇 살 정도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가 그리지. 저희는 대부분 무속인이다 그러면 조금 한 40, 50대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만 나이는 49이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모님. 좀 젊게 그려주길 원한다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모님, 사파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저희 또 돌비 공포 라디오만의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상이 잘 되게끔 설명을 못한 배송매님을 혼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배송매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잘못이 아니라 배성맨님께서 설명을 좀 더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점 그 이모님께서는 혼쭐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사파가님은 죄가 없거든요. 자, 오늘 수년간 홀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할리퀸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할리퀸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이성을 만날 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면 정말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 겪어보고 너무나 섬뜩해서 너무나 무서웠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할리퀸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자연인 노래 3곡 들었고요. 제가 사실 자연인 때문에 돌비를 알게 돼가지고. 네, 저희 온 가족이 얼마 전에 자연인을 봤는데 저는 10번을 봤거든요. 근데 노래 가사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전부를 뭐 1부터 10까지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을 넣으려고 했어요. 맞아요. 알아주시네.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네. 알아주시네. 아이고. 네, 잘 부르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그러면 노래 못하다 보니까. 그 후렴구만 한 번만. 노래를 못하다. 아니에요. 가사를 안 하면 보려고. 머릿속에 맴도나 한번 보려고. 네. 예. 쉽더라고요. 예. 런 잡히기 싫다면 런 비명을 참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벌써 3번 들었는데 맴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된 거예요, 이거면. 네네. 이거 10번 듣잖아요? 그러면 흥얼거리게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 대단하신 분이야, 할리퀸님. 네. 자, 그러면 오늘 할리퀸님께서 이야기하실 게 사실상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불문하고 이성을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도 이런 남녀를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까 사람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런 유형의 사람을 알고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나다 보면서 느꼈던 약간 현실 공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이 사연을 오늘 하실 때 용기를 많이 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할리퀸님을 뭐라고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자, 오늘 이야기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잡히기 싫다면 런, 할리퀸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할리퀸이요. 일단 이 이야기를 제가 10년 만에 처음 꺼내는 거고요. 현재는 제가 결혼 4년 차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랑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일을 이제 꺼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앞서 돌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의 유형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답답하거나 다소 찌푸려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조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얘기의 처음이 2011년도 제가 대학교 OT 때 일인데 제가 11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OT를 가고 있는 길에 지하철역 안에서 누가 계속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돌렸더니 그냥 이건 제 표현이에요.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정말 잘생기고 외모가 훤칠한 어떤 남성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눈을 피하잖아요. 근데 제 눈을 빤히 보고 눈을 안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생긴 사람이 나를 봐주는데 감사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눈을 피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이제 지하철역을 내렸는데 한참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대학교 OT를 가기 위해서. 근데 뒤에서 저기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돌아봤더니 방금 그 남자분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땡땡학교를 가야 되는데 혹시 가는 길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직진해서 좌회전해서 한 100m만 올라가시면 땡땡학교가 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랑 똑같은 학교네? 그래서 이제 땡땡학교에 올라가서 이 이야기를 빨리 애들한테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막 뛰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OT 때는 모르는 대학 친구도 많은데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많이 같이 갔거든요, 학교를. 그래서 얘들아 내가 오늘 오다가 지하철역 안에서 이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헤이 돌비 야 이제 왔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남성 무리들이 어떤 남자애를 향해서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어요. 근데 또 그 친구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같은 학교, 같은 학과였던 거죠. OT를 이렇게 마치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아,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정말 친하게 지내자 이러길래 전 솔직히 내심 좋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남사친이 없었거든요. 제가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남사친도 처음이었고 주변에 다 여자들밖에 없는데 심지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은 친구가 저보고 먼저 친구를 하자고 하니까 저는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친구랑 엄청 친하게 잘 지냈어요. 가끔 밥도 먹고 이렇게 다니다가 대학 선배님들이랑 다 모여서 하는 무슨 술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주량이 소주 3잔을 먹어도 머리가 빙글빙글 돌 정도로 조금 술을 못 마시던 편이었는데 위험하다. 이제 강제적으로 선배들이 한 잔씩 먹자 해가지고 먹다가 취기가 오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돌비가 체크를 하고 할리퀸 잠깐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들어오자 이래서 나와가지고 야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야 너 진짜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서로 막 나도 너 같은 친구 만나서 좋아 이러고 서로 독담을 주고 받았어요. 근데 네. 막 남자로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니었고 아 그냥 좋은 친구다 이 정도에서 이제 생각은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 당시에. 왜냐면 그 친구랑은 친구였지 막 썸을 타거나 이런 관계도 아니었고요. 그냥 학교에서 만나고 친하게 지냈지 따로 연락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절 좋다 하는 선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만났는데 이 친구한테 이 남자친구가 교제한다는 사실이 소문이 퍼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다른 친구들이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군대를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이상 연락이 안 되고 3년 이상 연락이 안 돼서 이제 완전히 잊혀졌어요. 기억에서. 네. 근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뭐 유행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페북이었죠. 네네. 네. 네, 그 시대는 페이스북 시대였는데 네네. 싸이월드랑 거기에 이제 그 친구의 소식이 올라온 거예요. 근 4년 만에. 근데 공무원이 되어서 제대를 하고 엄청 멋진 남성이 된 거죠. 근데 연락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랑은 3년 반 정도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지 6개월 정도가 됐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 할리퀸 오랜만이다. 나 공무원 됐는데 한턱 낼 겸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하고 되게 반갑기도 했고 이래서 응 알겠어 하고 이제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그날은 그 친구가 치과를 다녀온 날이어서 뭐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먹거나 한 것도 아니고 딱 밥만 먹었는데 밥을 먹고 요때 당시가 저희 아버지가 중소기업까지는 아닌데 조금 기업에서 유명세를 떨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셨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벌만큼 버시는 분이어서 네. 집이 굉장히 잘 살다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완전 집이 기울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잘 살던 그때 저를 기억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할리퀸 내가 오늘 집에 데려다 줄게 하는데 막 삐까뻔쩍한 아파트에 살다가 나쁜 건 아니지만 바퀴벌레가 나오는 엄청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냥 지금 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나는 혼자 가겠다. 어차피 술도 안 먹었고 내가 화장실만 갔다 와서 여기서 이제 파하자 자리를.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택시를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얘가 따라타요. 그래서 내가 너 왜 따라타 내려 이랬는데 너희 집 주소 이미 알아 이러고 갑자기 기사님한테 저희 집 주소를 읊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저 너무 소름 돋아서 너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아? 이랬는데 제가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핸드폰으로 엄마가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던 거예요. 언제쯤 들어오는지. 근데 보통 친구는 안 받아요. 그쵸? 근데 엄마 하트가 되어져 있는데 제 전화를 받아서 어머니 저 김돌비라고 하는데요. 할리퀸이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혼자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데려다 줘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 주소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 하니까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돌비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보냈던 거죠. 근데 네. 저는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했던 상태로 택시를 탔는데 그 히스토리는 엄마를 만나서 알게 됐고 어쨌든 그 친구가 저희 집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나서 계속 저희 집을 밥 먹듯이 찾아왔어요. 저도 그때 백수였고 그 친구는 이제 공무원을 붙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이제 명예직을 하는 공무원들은 학교를 가거든요. 뭐 경찰 학교, 소방 학교 이렇게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그 학교를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요. 이제 반절씩 나눠서 가는 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마다 저희 집 앞에 계속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뭐 술도 한잔 먹고 뭐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놀다가 한날은 엄마가 야 할리퀸
솔직히 돌비 정도면 괜찮은 친구인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인상도 좋고 애가 되게 싹싹하더라 이러길래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친구가 저희 엄마한테 몰래 번호까지 다 저장을 해놓고 엄마를 따로 만났던 거예요, 계속. 어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저랑 오늘 햄버거 드시러 가실래요? 어머니 저랑 오늘 영화 보러 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저희 엄마를 따로 만난 거죠. 그래서 사글사글하게 했구나. 저는 할리퀸이 너무 좋은데 할리퀸이 이성적으로 저는 만나고 싶은데 아직 조금 거부하는 것 같다.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저희 엄마는 엄청 이쁘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어요. 네. 만나고 나서 시간이 3개월도 안 지났어요. 아, 세상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 말고 또 있구나 할 정도로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땡땡 학교를 들어가고요. 이제 소방학교를 들어가고 학교에서는 주말마다만 나올 수 있어요. 평일에는 이제 몰래 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제가 밖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불안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하려면 네가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러길래 무슨 부탁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24살이었고 예. 이제 혼인신고를 하재요. 근데 저도 살다가 생뚱맞은 얘기를 처음 들었고 일단은 그 친구가 너무 불안하다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게 판단이 분명히 아닌 게 확실하고 원래는 결혼식이란 걸 하고 부모님 상견례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다고 정도는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부모님 모르게 하자고 하니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당연히 어머니는 아무리 좋은 친구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냥 지금처럼 예쁘게 만나라. 혼인신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돌비한테 전달을 했고 돌비가 좀 서운해했지만 주말에 또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혼인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끝난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너는 지금 집이 기울었고 너도 지금 직장이 없는 무직 상태에다가 너희 집에서 너를 케어해줄 사람도 없는데 나는 공무원이고 군대도 제대를 했고 우리 집은 그래도 좀 사니까 내가 너를 케어하고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시집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지금은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이렇게 조금 많이 잘못되고 나니까 사람이 살짝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 네네. 그러면서 뭔가를 해도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계속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친구가 계속 내가 널 책임질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나밖에 없어. 널 지켜줄 사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모르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2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네. 네이버를 막 검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증인 2명을 제 친구로 세우고 4명이서 이제 구청을 갔어요. 네. 근데 친구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오? 왜 너가 갑작스럽게 얼마 만나지도 않은 친구한테 저렇게 가냐. 아무리 저 친구가 좋아도 그렇지.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친구를 저는 대학교 때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았던 친구래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있었던 지역은 한정적이라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일단은 안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는 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제가 장화를 갈아 신으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얘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할리퀸 내가 진짜 마지막 마음으로 너한테 모든 걸 다 말할게 하면서 이제 반지랑 프로포즈 영상이라고 하긴 좀 뭐한 핸드폰 영상에 녹음을 이제 엎어가지고 만나보자 이렇게 된 거죠. 결혼을 하자, 결혼식을. 그래서 그날 문자로 각자 부모님한테 저희는 이제 허락 없이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 혼인신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인데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렇게 행복을 주던 사람이 제가 살던 지역에 시내가 하나 있는데 근방골목이 있어요. 그냥 지역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구의 교동이라는 시내 골목이 있거든요. 예. 그 교동시장을 갔던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사준 반지를 친구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이제 한 돈 100만 원을 주고 사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본인도 똑같은 반지를 빨리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 반지를 맞추러 교동을 가던 길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코로 매장에 지금도 고가 제품인데 안타틱
셀리카라는 패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70만 원이 넘는 패딩인데 그냥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아빠가 지금 사업이 괜찮았으면 저 패딩 내가 지금 입고 있었을 텐데, 어리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패딩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던 시점에서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근데 키가 훤칠하게 크신 어떤 남자분이셨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패드립을 시작하면서 10원짜리 욕을 해대면서 이런 걸땡 같은 년이 너 원래 이런 애냐면서 지나가는 남자 쳐다보고 그런 미친 이런 년이었냐면서 막 욕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교동 한복판에서. 갑자기? 예? 네, 혼인신고하고 15분 뒤에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눈물이 막 끝까지 날 것 같은 걸 참으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지금 당장 다시 구청 가자면서 이제 멱살을 끌어당기면서 제가 구청 가서 다시 그거 취소하자 이러는데 저한테 빡대가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구청 끝났고 시간 금토일 지나고 월요일날 확정 판정 받는데 어떻게 물으냐면서 머리가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와, 15분 만에. 와. 네, 혼인신고하고 나와서 15분 만에.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교동 뒤에 조그마한 골목이 하나 있어요. 거기로 막 뛰어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막 울리는데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벨을 끄고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이제 터벅터벅 눈앞에 그 친구의 신발이 탁 쓴 거죠. 근데 갑자기 얘가 진짜 제가 말하면서 소름 돋는데 네. 무릎을 꿇고 빌어요. 막 미안하다고. 예.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진짜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근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게 도저히 마음에서 상처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했어요. 근데 앞불사 월요일 오후 2시쯤에 신고 접수하신 혼인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왔나? 와가지고 이제 서류상은 부부가 된 거죠. 결혼식도 안 하고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상견례조차도 안 했는데 그냥 저희는 법적으로만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 들으면 저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렇게 철이 없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잖아. 누가 봐도. 네, 너무 행복하게 잘해줬어요. 와, 이거 진짜. 뭐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있을 때는 정말 세상 천사인데 둘만 있으면 행동이 변해요. 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 비 예보를 듣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비 예보를 듣기 전에 일찍 집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산은 안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는데 너 우산 챙겨갔어? 연락이 와서 내가 우산이 없어서 하나 사려고 이렇게 보냈는데 기다려봐 하고 제가 있는 학원에 오더니 우산 안 챙겨갔다고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일기예보도 안 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정말 정신병자를 만났구나.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가 이런 사소한 걸로 너무 싸우니까 그 남자 쪽 부모님 어머니가 저만 데리고 당집을 가셨거든요. 네. 근데 당집을 데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조카라고 얘기를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거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이모를 따라온 조카다. 그래서 당집을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왔냐 하니까 제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너무 많이 싸운다. 그래서 얘네가 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건지 뭐 때문에 싸우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돌비, 할리퀸 개인 정보를 이렇게 넣어드렸죠. 궁합을 근데 갑자기 보겠다. 무당분이 탁탁탁탁 뭘 적더니 여자가 이 집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사주네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같이 온 애가 조카가 아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둘의 싸우는 형태가 겉으로 보면 싸우는 형태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자가 남자를 혼내고 있는 형태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건 줄 알고 속으로 똑같이 오잉? 이러고 듣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너무 아기 동자에 가까운 그런 친구래요. 이 친구는 최소 못해도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연상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 사주다. 아니면 무조건 다 깨질 팔자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형식으로 둘 다 똑같은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할리퀸, 즉 여자 말이 맞는데 겉으로 보면 계속 싸우는 형국이니까 얘네는 합으로도 안 맞고 결혼했어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사주를 딱 보시더니 왜 거짓말 하냐고.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왜 거짓말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집이 전 지금도 위치를 알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결혼식이랑 혼인신고가 이게 사주 관련해서는 엄청 딱딱딱 넣으면 그걸 잘 보시는 분들 되게 잘 보신대요. 네. 그래서 이제 당집에서 나와서 어머니가 저를 탁 안아주시더니 내가 너한테 잘할 테니까 돌비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네가 좀 이해를 해다오.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좋게 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할리퀸이랑 어디 갔다 왔어 하니까 돌비야 너 이제부터 할리퀸한테 되게 잘해라. 정말 이런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돌비의 월급을 어머니가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그 통장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제 돈 관리도 네가 맡아서 하고 돌비랑 이렇게 좀 잘 지내도록 해라. 너희는 이제 엄연한 부부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부부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돌비가 제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 오래요. 이제 비상금 쪽으로 해서 내가 너한테 매달 30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너가 그걸로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 저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갔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뭐뭐뭐 토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공무원이니까 본인 이름으로는 못하는 제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토토를 하기 위해서 제 통장을 만들어 오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본인이 불법 토토를 하기 위하는데 본인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안 되니까 제 통장을 썼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저는 이제 헤어지자고 욕을 했고 욕을 하던 날 걔가 새벽 출근이었어요. 근데 헤어지자고 딱 말하는 순간 정말 이거는 믿을 분들은 믿으셔도 되고 안 믿을 분들은 안 믿으셔도 되는데 예. 팬티까지 싹 다 벗고 발가벗은 상태로 차도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차에 치이진 않았고 새벽 시간이어서 차가 거의 없는 한산한 골목이었는데 걔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서 헤어지자는 소리 빨리 거둬라. 아니면 내 옷 안 입고 계속 이렇게 해서 영상 찍혀서 다 올라갈 테니까 네가 어떻게 할래? 하길래 제가 막 울면서 빌었어요. 무릎을 꿇고. 옷 입어라. 다시는 헤어지자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제발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이래서 걔가 옷 입고 이런 뭐 같은 놈이 이러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걔는 출근을 했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2달 동안 살이 10kg가 빠졌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한날 너 혹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뭐 때문에 그러냐 제가 물어봤더니 어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저희가 같이 산 건 아닌데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 있는 집에서 잤거든요. 각자 한 번은 저희 집 한 번은 그쪽 집 가서 이렇게 주말을 부모님들이랑 보냈는데 네. 어제 물을 마시려고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들어보니 이걸 진짜 칼로 찔러 죽여버릴까? 이 얘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그 친구가 저 몰래 이제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에 간 거죠. 근데 제가 핸드폰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예. 자고 있는데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띵동띵동 거리길래 이제 그걸 무음을 하려고 딱 하다가 보니까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야, 잘 들어갔어? 오늘 여자들 죽이더라? 야, 넌 어땠냐? 아직 연락해? 2차 안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와. 단체 채팅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깨웠어요. 깨워서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냐 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저희 엄마가 문 밖에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싸우다가 이제 그때는 저희 집에서 잤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바퀴벌레 나오는 엄청 달동네 외진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CCTV조차 없어요. 근데 본인이 화가 난다고 해서 남의 차 백미러를 발로 차서 부서뜨린다든지 아니면 칼을 들고 나와서 찔러 죽는 행위를 하면서 협박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저를 방 안에 가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이제 학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자기랑 만나기 11년도 이전에 있던 모든 사진을 다 삭제해라. 네. 너는 지금부터 나와 만든 추억만 쌓아야 되고 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록과 모든 사진을 다 지우고 와. 본인 발로 가서 그때 당시에는 본인 신분증만 있어도 핸드폰 번호를 바꿔주던 시기였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제 번호를 함부로 바꿔서 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제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못 가게 차단을 막았어요. 전 완전 고립됐죠. 그래서 제발 헤어져 달라고 요청을 하다가도 안 돼서 제 친구가 도저히 안 돼서 걔가 어차피 원룸이 이제 시기가 끝나는 과정이어가지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줬어요. 고맙게. 네. 제가 그 친구 집에서 한 달을 살았거든요. 집도 못 가고 그러다가 완전 타 지역으로 갔어요. 제가 도망을 간 거죠. 이혼을 안 해주니까 서류상 정리를 안 해주니까. 근데 땡땡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할리퀸 쌤 지금 쌤 찾는 전화 왔는데 한번 받아보실래요? 하고 6개월 만에 받은 전화가 야 잘 숨었다 이거였어요. 근데 타 지역으로 이사 간 거를 어떻게 알았으며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너 땡땡병원 어디 실 뭐뭐뭐 번호까지 내가 이렇게 다 안다. 너 지금 내가 그 병원 가서 깽판 치기 전에 당장 대구로 올라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제 벌벌 떨면서 막 우니까 옆에 있던 언니가 상황이 좀 이상하잖아요. 통화 내용이. 예.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하길래 제가 사실상 이렇게 돼서 예전에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자꾸 뭘 행세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친구들끼리 만나서 솔로들의 파티 이렇게 친구가 저를 태그해서 올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와 이놈 봐라 결혼해놓고 솔로인 척하고 돌아다니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어떤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우리 원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시고 주변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꺼냈죠. 근데 이제 병원 원장님께서 내가 변호사를 다 붙여줄 테니까 이 친구 아주 악질이다. 어떻게 소방 명예직이라는 공무원이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박살낼 수가 있냐. 너도 당당하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다시. 이제부터 너가 사실 이때까지 해온 거를 내가 바보같이 당하고 있다가 증거를 다 모아놨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한테 다 남아있고 이제부터 네가 일하는 곳에 나도 똑같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만약에 여기서 스톱시키고 날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면 나도 너의 행복을 빌어줄 거고 만약에 네가 계속 간다면 나는 끝까지 갈 생각이다. 이제 무서운 거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너는 잃을 게 있지만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제 걔가 한 5초간 말이 없다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짓을 하면 돌아올 줄 알았대요. 어떤 짓을 하면 무서워서 얘는 겁이 많으니까 돌아올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애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이제 자기한테 막 말을 거역하고 자기가 통제가 안 되고 어떤 짓을 해도 얘는 안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얘도 포기를 해버린 거죠. 마음속에서. 저도 어차피 역으로 협박을 한 게 맞고 그래서 이제 내가 더 나가면 나한테도 조금 위협이 오겠다 해서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이제 서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언제 만나자 해놓고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부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 이상한 부분이 몇 번 있었다. 첫 번째가 네가 친구들이랑 노는데 딱 한 번 제가 12시까지만 놀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으로 흔쾌히 수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러고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랑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 큰일 났다. 지금 돌비가 너 술 먹고 연락 안 된다고 시내 한복판을 다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데 너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제가 혹시나 남자들이랑 놀고 있을까봐 알겠어. 거기서 놀고 있어. 뭐 시내에 있으면 알겠어. 12시까지 조심히 들어가 해놓고 시내에 있는 모든 술집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와. 근데 찾아도 안 찾아지니까 저희 엄마한테 제가 술 취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절대 제가 전화했다고 말하지 말고 괜히 애가 제가 알고 있다고 하면 미안해하거나 민망해할 수 있으니까 저만 알게 어딘지만 위치를 좀 물어봐 달라. 이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엄마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엄마가 대화를 하다가 헛기침이 나서 물을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벽에 귀를 기대서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거를 몇 번 본 거죠,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좋게 서류 정리를 했어요. 하긴 했다. 와. 협의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원래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혼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한다던데 뭐야? 잠자리를 하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친구한테 욕을 했죠. 이런 별 미친놈 다 왔네? 하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버렸거든요. 예. 그게 그렇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나서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요. 예. 모르는 번호로.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딱 끊었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살다 보니 정말 많이 미안했고 진심으로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너만큼 착하고 좋은 친구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내 발등을 스스로 찍은 거지.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왔는데 느낌이 딱 그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 답장을 안 했죠, 제가. 와. 그리고 제일 최근에 들은 소식이 10살 이상의 연상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전해 듣고 한 번도 마주치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얘기가 장황하다면 장황하고 저도 10년 동안 이런 얘기를 처음 꺼내보다 보니까 이게 서두도 조금 없고 순서도 왔다 갔다 거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얘기를 들고 온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뒤에서는 정말 사람을 죽음에까지
생각이 죽음까지 들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이유였죠. 네. 지금 할리퀸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지금 이 안에도 있을 거예요. 듣고 계신 네. 분들 중에서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겁이 많이 나거든요. 그걸 네. 거역한다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을 거역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그리고 더 심한 사람들은 사실 너가 나랑 헤어지면 내가 너네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맞아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많이 네. 본 적도 저도 그거 있고. 받았어요, 협박. 아, 네. 있어요? 데이트 네. 폭력을 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는 전형적인 유형이거든요. 네네. 사실 제가 많이 순화시킨 거지, 전 진짜 많이 맞았고, 부모님에 대한 협박도 되게 많이 받았고, 네. 패드립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여성 비하 발언을 막 하면서 낄낄거리고 막 웃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는 이미 혼인신고가 끝난 상태였는데, 아, 이 친구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할 정도로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네.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할리퀸님은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듣고도 아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격한 네. 표현으로 막 바보 아니냐, 왜 저걸 저렇게 못하냐, 뭐 당장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생각보다 생각 좀처럼 안 돼요. 실제로 네. 이렇게 당해보면.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타겟층들만 노려요. 자기보다 세다 싶으면 못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돌미님은 돗자리를 까셔야 되겠네요. 왜요, 네. 왜요? 아, 그 전에 만났던 여자분도 같은 일을 겪다가 헤어지셨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네. 저 20살 때 일하던 알바하는 데에서 옆에 그 누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누나한테 말 걸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누구 남자가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냐가 그 누나가 바들바들 떨어요. 왜 그러나 싶은데 저보고 나오래, 바깥으로. 네. 나갔죠? 나가니까 바로 저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얼굴 눈부터 때리면서. 그러더니 너는 그냥 죽여야겠다 하더니 화장실을 가서 마대자를 부러뜨려가지고 뾰족하게 해서 찌르려고 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알바하는 데에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말리고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여자분이 똑같이 이렇게 겪고 있었어요. 아. 그냥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말을 해도 바람 핀다고 생각을 하거나 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니까 저는 와,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부모님까지 해야 한다고 해버리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더 화가 나면서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지 않았을까. 그 누나에게도 얘기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아니 왜 이걸 헤어지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래서 진짜 죽일까봐,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해야 할까봐. 저도 그것 때문에 못 헤어졌던 것도 있죠. 막 그리고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너도 방금 겪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 스탠드형 옷걸이 있잖아요. 네. 식당 가면 세워놓는 앞치마 걸어놓는 네네네. 그거 엄청 크잖아요. 제 키보다 크거든요. 예. 저 그때 방에 가둬놨을 때 제가 막 문 두드리고 발악을 하니까 들어와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걔가 연립주택 3층 살았었거든요. 그 연립주택 창문을 열고요, 그 옆에 있는 연립주택에 주차가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차 위로 던졌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다 해주고 그 정도였어요, 이 친구가. 폭력성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돌빈님 마음 알 것 같아요. 돌빈님도 많이 맞으시고. 제가 그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네. 경찰서로 올래? 뭐 어떻게 할래? 하니까 제가 반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랑 술 한잔 할래? 형이랑? 뭐 이런. 아, 맞아요. 내가 이 니랑 강하게 술을 왜 나간다, 처먹어? 진짜. 이랬지.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게 나가니까 이제 맞아요. 현실을 오히려. 인지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센 거 뒤에 약한 모습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무슨 행동을 했으니까, 보여줬으니까 더한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끊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할리퀸님께서 굉장히 용기를 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면 좋겠다, 우리 귀족님들만큼은, 이런 생각으로 참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엄연한 현실 공포예요. 그죠? 네. 네, 오늘 할리퀸님 너무너무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만나시는 남편분은 다른 분이시죠?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네. 너무나 행복한
또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행복하시고 좋은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 겪었던 그 누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누나분도 굉장히 착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니까 이거는 뭐 세고 안 세고를 떠나서 이 미친 사람은 거기에서 오는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일단 행동을 하고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 또한 들었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진짜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꼭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할리퀸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할리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리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셨을 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제가 겪은 사연은 아니고요. 저희 친오빠가 겪었던 사연인데 예. 사실 저는 뭐 영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돌비 공포 라디오에서 되게 신기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친오빠가 겪은 거를 최근까지 들었을 때 내가 믿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연을 한번 올려봅니다. 근데 진짜 세상에는 우리가 겪지 못하고 진짜로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외쳐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할리퀸이요. 일단 저희 오빠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오빠는 친구들이 못 보고 좀 못 느끼는 영가를 보기도 하고 느낌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게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좀 오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 하실 때 시골에 잠깐 외할머니 손에 클 때 엄마가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불러서 이렇게 따라갔는데 1시간을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걸었는데 옆 동네에서 발견이 된다든지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쁜 여자 학생이 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방금 지나간 저 여학생 진짜 이쁘지 않냐? 누구? 돌아보면 없어요. 그리고 저랑도 단지를 이렇게 걸으면 단지 안에 철계단 위쪽에 이렇게 물통 있잖아요. 큰 물통. 네. 그거를 물탱크라고 표현을 하죠. 물탱크 옆에 할리퀸아 저기 어린 여학생 하나가 앉아있는데 되게 슬퍼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종종 저한테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고 오빠가 뭔가 조금 나와 다른가 이렇게 좀 걱정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의 첫 번째 계기가 있던 사건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98년도 때 있었던 일이고요. 저희 오빠가 이제 88년생인데 지금부터 27년 전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구미시에 두개동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산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엄청나게 깊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2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2층에서 난간을 밟고 아래를 보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이 흰색 차량, 검정색 차량, 사람이 지나간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시야 확보가 잘 되고 저희가 2층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보다는 지하 주차장 기점으로 했을 때 한 4, 5층 높이였어요. 좀 높이가 높은 편이었고 아파트가 그냥 지대에 지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언덕을 좀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지 두개동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는 굉장히 좀 높은 데 지어져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구조가 현관을 딱 들어가면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왼쪽 편에 비확장 구간 발코니, 요즘은 전부 다 베란다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베란다가 없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은 안방 거실 옆으로 길게 뻗은 발코니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제방 옆에 거실, 욕실, 그 옆에 부엌, 오빠 방이 이렇게 있는 구조였어요. 네.
그래서 오빠가 서서 볼일을 보면 뒤쪽에 발코니가 훤히 다 보이는 그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평화로운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과일이랑 이런 에피타이저를 좀 준비해서 좀 자주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오빠랑 아빠가 베란다에서 놀고 있었고요. 이렇게 빨래 같은 걸 걷으면서 아빠가 얘기하는 걸 오빠가 깨르르 그러면서 웃고 있다가 과일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빠한테 엄마가 과일 먹으렴? 이렇게 하는데 엄마 위층에서 할아버지가 떨어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과일컵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눈을 엄마가 탁 가려버려서 저는 보지 못하고 그때 그 사건이 잠깐 벌어지고 나서 저를 안방에 엄마가 넣으셨는데 한 10여 분 뒤에 이제 119 구조대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오빠 무슨 일이야? 했더니 오빠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찰나 같은 시간이 흐르고 시간은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예.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 오빠가 중학생 때 제가 편도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오빠가 이제 비염으로 인해서 축농증 제거 수술을 받는데 저희가 12월이 보통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근데 11월 전부터 예약을 잡아놨는데 11월에 큰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9제랑 이제 모사를 지내러 엄마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2인실 병실에 저희를 두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구의 대학병원이었는데 오빠가 창가 쪽에 있는 병상을 썼고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 병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가에 좀 눕고 싶었는데 이제 가위가위를 지는 바람에 오빠한테 창가 자리를 양보하고 그날 이제 입원을 해서 다음날 오전에 수술을 들어갔다가 오후에 나오게 됐죠. 수술실에서 둘 다. 근데 둘 다 약기운에 취해서 자다 깨달을 무한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오셨고 새벽에 잠을 깊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제 수액을 교체를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수액을 가네 하고 옆을 딱 돌아봤는데 저희 오빠가 잠을 안 자고 창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블라인드가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블라인드를 텄다가 살짝 걷으면 틈새로 조금씩 보이는 블라인드 형태 혹시 아시나요? 그 형태를 이제 바라보고 있길래 속으로 왜 안 자고 멍하니 저기를 보나 오빠 왜 안 자? 물어보려고 하다가 목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빠랑 매점을 가는 길에 오빠 왜 안 자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리키나 사실 오빠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데 너 할아버지 떨어진 거 기억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게 할아버지였어? 이렇게 물어봤죠. 네. 이제는 오빠 시점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오빠가 이제 막 아빠랑 놀다가 위쪽에서 떨어지는 어떤 형상을 눈으로 봤는데 그 떨어지는 형상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순간 밑을 봤는데 이제 빨간 색깔의 피가 이렇게 흥금하게 젖은 어떤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있던 거를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생 때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달 내내 오빠가 꿈에서 꿈을 꾸는 형태. 예를 들면 이제 자다가 눈을 떠서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을 보고 있는데 눈을 딱 떴더니 뒤쪽에서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무서운 표정으로 오빠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할아버지 영가가 계속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꿈을 탁 깨면 또 오빠 방에 있는 조그만한 발코니 베란다에서 그 할아버지가 또 서서 보고 계시는 이런 악몽을 한 달 내도록 꿨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빠가 막 자다가 하늘에서 막 돌이 떨어진다, 사람이 떨어진다 이렇게 막 계속 악몽에 시달리니까 엄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엄마도 받고 아빠도 받고 오빠도 보다 보니까 셋 다 조금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얼마 뒤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오빠가 그 일을 겪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2005년도 저랑 수술했던 그 당시로 돌아왔는데 수술을 하다가 약기운에 눈을 탁 떴대요. 근데 누가 자꾸 나를 보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누가 날 보지? 하고 창가로 눈을 딱 돌렸는데 눈만 빨갛게 충혈된 그 할아버지 눈이 그 블라인드 사이에서 오빠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너무 놀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가위에 눌린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빠
이거 나중에 한번 물어봐라.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빠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지, 혹시나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나중에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 또 꿈에 나온다며. 그래서 오빠가 시간이 또 4, 5년이 흘러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2, 3년 텀, 4, 5년 텀마다 할아버지가 계속 나오니까 한 번은 성인이 되고 나서 꿈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래요 또. 그래서 오빠 물어봐라. 이게 딱 떠올라서 할아버지 왜 자꾸 이렇게 나오시냐. 할아버지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뭐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무섭게 노려보던 눈이 되게 슬프고 비통한 침울한 표정으로 변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제 꿈에 나타나시면 제가 너무 힘들고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되지 않냐. 이제는 좋은 곳으로 가셔서 제 꿈에 안 나오시고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위로 아닌 위로를 내뱉고 나서부터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 일을 저희가 부모님한테 여쭤봤는데 왜 우리가 단지 내에는 이제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 듣잖아요. 근데 그 위층에 한참 위층에 살던 어떤 할아버지가 지금은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명확하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 당시에 치매를 살짝 겪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비정상인 내 모습을 겪다가 정상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자괴감에 이제 못 견디고 스스로 생을 이렇게 마감짓는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떨어지시면서 저희 오빠랑 그 마지막에 본 그 눈이 할아버지가 되게 슬픈 눈인데 너무 어릴 때 트라우마를 겪다 보니까 되게 무서운 할아버지로 자꾸 각인이 됐나 봐요. 그래서 되게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믿게 됐냐면 2005년도 때 저희 큰할아버지가 갑자기 뺑소니로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11월 30일 날 겨울에 소천을 하셨고 12월 달에 저희가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49제를 준비하러 엄마는 시골을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집, 이제 종종 어르신들이 모시는 선산에 가장 좋은 자리에 명당에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엄마가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데 꿈에도 안 나오고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7월, 8월 지금은 장마라는 개념이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비가 일정 기간 내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그때 엄마 꿈에 마당에서 할아버지가 온몸을 비를 적셔가지고 춥다 이러면서 계속 엄마를 막 찾아 헤매는 그런 꿈을 꿨대요. 나 너무 춥다. 나 좀 어떻게 해주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날 엄마랑 저랑 시골을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삽이랑 모종삽이랑 다 들고 이제 할아버지 묘비를 갔죠. 그 산소 뒤쪽으로 해서 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뚝지를 저희가 손으로 다 파냈어요. 근데 거기 일정 뚝길이 빗물에 의해서 범람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흙이 흘러내려서 막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다 파내면서 이제 엄마가 파묘를 해서 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묘를 함부로 이장하는 거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명당 자리였고 저희 외할머니가 또 그 옆으로 묘자리를 꼭 가고 싶다고 했어가지고 일단 외할머니가 크게 반대를 하셨죠. 나는 외할아버지 옆으로 갈 거고 저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했으니까 난 절대로 저 자리를 뺏기기 싫다. 파면 안 되고 이장도 안 된다. 저희 엄마 말을 계속 무시하셨죠. 어떻게 보면. 너가 뭐 꿈을 잘못 꿨다 이러면서. 근데 그 후로 저희 오빠도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시간이 이제 20년이 흘러서 제일 최근 10월 4일 저희 할머니가 소천하십니다. 향년 97세의 나이로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사를 하셨는데 묘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묘를 합장을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랑 같이 묻어달라는 그 합장위원을 토대로 어떤 공공기관에 시설 허가를 받고 묘를 팠어요. 파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동나무관이 가장 좋고 비싼 관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나무관은 쉽게 잘 썩는다. 근데 오동나무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가장 비싸고 좋은 나무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걸 또 추천받았고 저희도 큰할아버지를 좋은 관에 모시고 싶어서 그 관을 했는데 그 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동나무관이 지나고 보니까 잘 썩지 않는 관이래요. 그거를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파묘를 딱 했더니 관이 물에 잠수가 되어져 있던 거죠. 물에 관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묘를 이장해 주시는 분께서 만약에 이 관을 올렸는데 살이 빠지지 않으면 살이 빠진다는 표현이
이제 물기가 싹 빠지고 이렇게 유해만 남지 않으면 이장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했는데 간을 탁 꺼내서 이제 양 사방을 개방을 딱 했더니 정말 하늘이 도운 것처럼 살이 싹 빠지고 이렇게 할아버지의 유해만 깔끔하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합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엄마가 가슴을 치시면서 이제 우셨죠. 아, 그 꿈이 이거랑 연관이 있었구나. 여름만 되면 꿈을 꾸셨거든요. 저희 오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 정말 연가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저희 오빠가 그때 떨어지시던 할아버지를 위로해드리면서 그때까지 겪었던 그런 일과 저희 큰할아버지 일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없던 일이 생길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묘에 왜 그렇게 물이 찼을까? 그렇게 좋은 명당자리라던데 그걸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선산에 도로공사를 저희 할아버지 묘를 할 때까지만 해도 길이 뚫리지 않았는데 4, 5년 뒤에 거기 뒤에 할아버지 산도 바로 뒤로 새로운 길이 하나 났거든요. 근데 그 길을 따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도로를 타고 내려 흘러야 되는데 거기에 고여있던 물이 할아버지 산소로 다 내려왔던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 관에 그 물이 계속 쌓여서 흘러 넘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엄마도 꾸고 오빠도 꾸고 막 이렇게 꾸면서 아, 관에서 20년을 이렇게 춥게 있으셨구나. 왜냐면 저희 엄마가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제가 큰할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 엄마가 양녀세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낳아주신 부모님의 친형이 자식을 갖지 못해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임시로 가서 컸죠. 딸로서. 그래서 큰할아버지가 있고 큰 외할머니가 있고 그냥 키워주신 부모님이 있고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 후로 큰 외할아버지가 정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또 낳아주신 어머니가 이제 병을 얻어서 요양병원에 3년을 계시다가 되게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엄마가 투자라는 걸 또 잘못해가지고 또 그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아, 큰할아버지가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꿈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나를 좀 봐주지 그랬어. 이렇게 나를 원망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또 좋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합장을 하지 않았으면 또 묘가 계속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물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저희 엄마의 큰 의견으로 아, 이건 합장을 해야 된다. 묘를 한번 파묘를 해서 이장을 해보자. 오빠도 이런 꿈을 꿨고 되게 이상하니까 한번 걷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엄마 의견으로 합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지금은 뭐 꽃동산에서 두 분이 손도 잡고 뭐 놀러 가시고 하신지 날도 굉장히 이제 좋은 날이 많이 오고 뭐 그 후로는 오빠가 원래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계속 안 좋은 꿈을 꾸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보했던 이유는 네. 오빠가 그렇게 조금 겪었던 일도 사연적으로 많지만 가끔 이렇게 연가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슬퍼 보이고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 얘기를 100% 안 믿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유 없는 꿈이 없고 이유 없는 재발이 없다는 말이 아,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 한번 제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가 겪었던 기묘한 일 짧은 거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네네. 저희 오빠가 교회 누나라고 하죠. 그때 오. 당시에 교회 누나를 잠깐 짧게 만났습니다. 네, 교회 누나랑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그때는 놀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오빠가 그때 혹시 불 끄고 하는 잼치기 놀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잼치기? 불을 끄고 술래가 친구들을 다 잡으면 그 놀이가 끝나요. 근데 술래는 눈을 가리고 소리에 의해서만 친구들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빠의 여자친구랑 오빠 친구들이랑 해서 한 7명이서 교회에 불을 꺼놓고 그 놀이를 했는데 술래가 잼을 해서 잡히면 잡힌 친구들은 교회 옆방 조그만한 방에 가야 돼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오빠가 술래가 돼서 눈을 가리고 잼치기를 시작하는데 오빠를 제외하면 6명을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처음에 한 명을 잡고 그 다음에 친구 2명이 같이 있었는데 키득키득 웃다가 2명을 동시로 치고 그리고 교회 누나 이제 여자친구를 치고 2명이 남아서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손을 탁 쳤는데 유독 손이 되게 차갑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손이 차지? 이러다가 옆에 이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오빠가 잼을 탁 치고
아싸 이제 한 명 남았다. 야, 한 명 조심해 이러고 이제 막 잼을 치러 다녔대요. 근데 오빠가 양손으로 탁 쳤는데 지나가다가 손이 양손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불을 탁 켰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런 일이 많아요. 저희 오빠가 친구들이랑 캠핑을 가도 혼자 친구들은 다 못 보는데 예. 아, 야, 여기 되게 시끄럽다. 막 이러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뭐가 시끄러워? 우리밖에 없는데. 근데 돌아보면 아, 저기 여자 소리 나잖아 해서 이제 막 담배 필 겸 막 남자친구들끼리 소변도 누울 겸 저기 사람 소리 나잖아. 저기 막 앉아서 놀고 있네. 이렇게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봐요. 물가나 예. 어디를 가다가 여기 조금 쎄한데 막 여기 느낌 좀 이상한데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일이 저는 조금 신선했습니다. 불을 딱 켰는데 한 명이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중간에 나간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오빠가. 뭐 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네. 만약에 내가 네. 이런 일을 겪었어. 나 분명 여기 안에 있었어. 하면 이상하게만 본단 말이에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을 계속 이겨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또 능력이자 저주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할리키님 그나마 가족분이 믿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쵸. 진짜 오빠분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홀려서 되게 많이 갔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어이구. 막 엄마랑 아빠랑 방에 없어서 막 찾으러 가면 옆 예. 동네 할머니가 데리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정말 빈번하게 많았고 유독 그 이제 1998년도에 일이 있고 나서부터 오빠가 많이 보고 많이 따라가고 그래서 조금 그게 트라우마로 좀 자리 남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4살까지 그렇게 보다가 지금은 보지 않아요. 천만다행이다. 어이구. 네, 한창 많이 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야자 끝나고 올 때도 누가 이렇게 어깨를 탁 치고 와서 오빠가 죄송합니다 하면은 없어요, 사람. 제가 봤을 사람이 텐데 오빠분께서는 좋은 귀신들을 보는 타입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특정 장소에 갔는데 뭔가 기분이 쎄하고 여기 조금 안 좋다라고 느꼈을 때 귀신을 좀 경험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마 좀 네네. 한이 많거나 그런 좀 센 네. 귀신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그랬던 것 드네요. 같습니다. 오늘 네. 할리키님 뭐 본인이 말씀 네. 잘하시는 거 알잖아요,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또 네. 좋은 사연으로 만나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할리키님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도 긴 이야기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오빠분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 더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응원해 주시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